인사해볼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깜짝 라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가 지금 라방을 한 이유는 명심보감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려고 보니까 편집이 정말 장난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라방으로 그냥 스터디를 함께 하는 형식으로 오늘은 명심보감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스터디 윗 미 아세요? 그런 느낌으로 명심보감 진짜 읽기 싫고 하기 싫다 보니까 저희랑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옆에 틀어놓고 같이 명심보감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우선 명심보감이라는 것은 목차가 총 몇 개가 있죠? 네, 20개가 있어요. 네, 주제별로 20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주제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개선편부터 오늘은 12화 성심편 하편까지만 같이 공부를 하고 다음 라방에서 여러분들이랑 나머지 부분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개선편에서 개선이란 무슨 뜻일까요, 선생님? 계속해서 선을 행한다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는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와봤어요. 네. 한번 선생님이 읽어주실까요? 네. 행선지인, 춘원지초, 불견, 기장, 인류소증, 행악지인, 마도지석, 불견기손, 인류소휴라는 말이에요. 네. 먼저 그 명심보감을 공부하실 때 한자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옆에 이제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음은 나올 수 있고 혹시나 음만 나오고 한자와 음만 나오고 그 뜻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 또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로 들면은 행선지인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행하는 자라는 뜻이고 춘원지초는 봄동산의 풀. 그래서 불견기장 기르는 자라나는 걸 볼 수는 없지만 인류소증 하루하루 그 커감이 있다. 커감이 있다. 그다음 또 행악지인 나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마도지석 숫돌과 같다. 그래서 불견기손 그 손 갈려 나가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인류소휴 하루하루 휴 쪼그라듦이 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 하나하나 동그라미 하시면서 그 뜻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것을 해석했을 때 습관의 힘과 관련지어서 이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좋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 그 결과가 그 자신이 이제 행한 착한 일의 결과를 바로바로 눈앞에서 볼 수는 없지만 그것들이 종이장 쌓여나가듯이 쌓기나무 쌓아나가서 그 꾸준히 행하는 일들이 결국에 높이 쌓여진 나를 만들고 또 내가 행하는 나쁜 일들이 그 돌이 깎여나가는 것을 내가 손해보는 것들을 눈앞에서는 당장에서 볼 수 없지만 그것들이 다 이제 하루하루 쪼그라듦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습관의 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자라날 수 있도록 항상 습관을 가지자. 네, 맞습니다. 그 티끌 모아 태산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책들과 연관을 지어본다면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은 매일매일 조금씩 연습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뭐 안 되고 하루는 되고 이런 비행 연습을 계속함으로써 나중에 비로소 다른 사람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는 만큼의 그 선인이라고 하나요? 그런 선인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또한 난줄기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도 그 매일 대비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눈앞에 그 승리를 바로 가져올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모습을 갖췄기 때문에 훗날에 큰 회전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작은 것도 대비해라. 그럼 학급 속에서 아이들의 좋은 습관을 길러줄 수 있는 어떤 방법 같은 것들은 없을까요?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하루하루 해야 할 일들을 체크하면서 쌓아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생각해봤는데 학기 초에 같이 자신의 목표 그리고 학급의 목표를 세운 다음에 그 자세한 뭐 해야 할 일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계속해서 월마다
확인해 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뭐 1인 1학기 이것도 하나에 맞죠. 습관의 힘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혹시 학급에서 규칙 같은 거를 세우잖아요. 네네. 그때 뭐 안전을 위해서 뭐 지켜야 하는 규칙들이 엄청 많은데 네. 그것이 뭐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안전을 위한 나의 행동들을 학생들에게 습관적으로 습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되게 학급에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리고 이제 이 개선편을 공부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왜 개선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하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는 인성교육을 위해서라고 답변을 하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그것이 또 나쁜 게 아니다라는 인식도 많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선이 결국에 나의 남들을 돕는 거지만 결국에 내가 성장하고 이 착한 일들이 결국 나한테도 돌아온다. 이거를 강조하면서 인성교육을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는지 인성교육의 목적을 아이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이 구절과 관련 지으면은 뭐 초등학생들이 착한 일을 하나쯤 하는 거, 또 나쁜 일을 하나쯤 하는 거 괜찮지 않나? 뭐 별다른 게 없지 않나?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릴 때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그 버릇이 80까지 간다고 초등학교 때 하는 인성교육이 그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크는데 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의 인성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개선했으니까 이때까지 선생님들이 행해온 착한 일이 있는지 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쁜 일을 한 적은 있는지 이거를 대답할 때는 나쁜 일이지만 결국에 이제 도움이 되었던 그런 중의적인 나쁜 일이어야겠죠. 그래서 그럼 그때 반성하는 게 뭐였는지도 그냥 경험이랑 엮으면 간단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천명편이에요. 네, 천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말해주세요. 하늘이 내려준 나의 숙명 같은 거죠. 그래서 나에게는 하늘이 내려준 어떤 뜻이 있다. 그런 거라고 뭐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조금 교육이랑 연관 짓기 어렵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한 가지 구절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읽어주실래요? 종과 득과 종두 득두. 여기서 과는 오이 과자고요. 그래서 오이 심은데 오이 얻고 콩 두자 해서 콩 심은데 콩을 얻는다. 그 다음 천망회회 소이불루. 하늘과도 같은 그 세상사 이치는 넓디 넓다. 그래서 회회 소이불루라는 것은 엉성하게 보이지만 세지 않는다. 불루 세지 않는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종과 득과 종두 득두는 되게 많이 봤을 것 같고 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저희는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핵심어를 끌어냈어요. 이게 말 그대로 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다 이런 말인데 이거를 학생들의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인성과도 연관을 짓는다면은 아이들의 현재 모습은 또 과거의 그 아이들의 경험이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고 또한 지금의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하는 것이 나중에 미래의 그 아이의 모습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교육적인 활동에서도 인과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과정 중심 평가도 한번 생각해 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한 아이가 어떤 핵심적인 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든지 뭐 초반에는 뭐 이 부분에서 약했다든지 이 부분에선 조금 뭐 부족한 모습을 보였는데 채워나간다.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그거 두드림 교실이라고 하나? 그것도 되게 생각이 났는데 왜냐면은 두드림 학교라는 거 자체가 그 아이가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것 외에도 얘의 가정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얘의 뭐 심적인 부분, 그다음에 학습적인 부분 이런 종합적인 그 아이의 문제를 분석하고 그거에 따른 해결 방법을 찾는 그런 대구 시책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학생의 인과법칙, 그 인생의 인과법칙을 따진 시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학습 결손, 또 정서 결손, 문화 결손까지 학생들이 다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넘어갈까요? 그렇죠?
다음 세 번째는 순명편이에요. 요거는 저희가 교육적으로 이제 이거 어떡하지? 이해해 주세요. 네. 네. 세 번째 순명편인데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구절 하나를 또 들고 왔고 갈매기의 꿈 첫 번째 책과 연관을 한번 지어봤어요. 네. 네, 한번 읽어주실까요? 만사분 이장 부생공자망. 매우 이것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맞아요. 만사, 세상 모든 일에는 분수가 있어요. 이정, 정해져 있어요. 부생공자망. 근데 분수를 모른 채 생을 살아가면은 그 사람 공자할 때 그 공이죠. 그 사람은 스스로 바쁠망, 바쁘게 움직이기만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상 모든 일에 분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 분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바쁘게 쓸데없이 움직인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의견을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의 가족들이나 조나단 외에 그냥 평범한 갈매기들은 이 생각을 바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 구절과 갈매기의 꿈의 조나단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조나단의 관점에서 이 구절을 비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분수라는 것은 학생의 진로에 있어서 한계를 두는 것이라고 하고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학생의 잠재력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사들은 그 둘 중에서 잠재력을 선택해야 하는 직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로 이렇게 엮어서 나온다면은 만사분이정, 부생공자망이라는 게 가 제시문. 그다음에 나 제시문에는 갈매기의 꿈에서 엄마가 뭐 공연이 왜 그렇게 너는 정해져 있는 대로 안 살고 특별하게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그냥 좋아서요. 뭐 이런 구절이 딱 오고 난 다음에 가와 나를 비교해서 말하고 내가 교사가 되었을 때 뭐 어느 쪽의 의견을 더 선호할 것인가 그 이유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표현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는 사실 모든 구절이 다 중요했어요. 네, 맞아요. 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이걸 꼽은 이유가 만약에 빈칸 문제가 나온다. 즉답으로. 네. 그랬을 때 저 경락우의 엄이라는 거를 비워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제 효도를 행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이렇게 말을 해주던데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집에 계실 때는 즉 지기 경 공경하고 양 봉양할 때는 락 즐겁게 해라. 병 드셨을 땐 우 걱정하고 상 돌아가셨을 땐 애도하고 제사 지낼 땐 엄숙하여라 해서 만약에 이제 거양 병 상 제를 보고 그 뒤에 들어갈 한자어를 뭐 5개 말해라 또는 뭐 2개 말해라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효도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외워도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런 생각으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지어서 대구 시책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효 관련해가지고 이제 대구 시책에서 다루는 마지막 편의 따뜻한 교육 공동체 4편에 보면은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번 같이 띄워서 보고 싶긴 한데 보고 싶은데 아마 선생님들 지금 자료가 있으실 거예요. 자료를 같이 함께 본다는 이거 느낌으로. 카톡에 못 보내요? 네, 카톡에 보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아마 늦게 오래 됐다. 걸릴 거예요. 네. 네, 한번 보냅시다. 그래도 페이지만 보내면 되잖아요. 찾아서 이 페이지. 네. 여기다 효를 쳐봅시다. 네. 혹시 그거는 없어졌나요? 효의 날, 효의 달? 있어요. 아직 여기 있어요. 세대통합 네. 효행교육. 여기 인간관계 회복 교육이 있네요. 저한테 이 페이지 내보내기. 네. 저희가 오늘은 약간 정제되지 않은 정말 공부 같이 한다는 느낌으로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카톡이 아마 뜰 것 같은데 괜찮나요? 잠시만요. 네. 좋아요. 지금 5분이 들어와 계신데 혹시 혹시 들으시다가 새로운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채팅으로 또 남겨주세요. 저희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죠. 저기 보입니다.
네. 네, 여기 보면 이제 효에 관한 시책이 있죠. 네. 가족 및 세대 공감 교육. 효의 날, 효의 달 운영. 저희 학교는 효의 달을 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달에는 1, 2학년군, 3, 4학년군, 5, 6학년군 이래가지고 프로그램이 3개가 있는데 네. 뭐 1,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랑 사진 찍기 이런 간단한 네. 걸 하고 3,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할머니랑 뭐 발 씻겨드리기 이런 네. 걸 하고 5, 6학년은 뭐 편지 쓰기 네. 뭐 아니면 할머니와 함께 뭐 추억한 거를 기행문으로 적기 뭐 이런 네. 식으로 학년군에 맞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좋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그 동아리, 인성 동아리 운영을 했을 때 이 1교 1 경로당 체험학습을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 학교 주변에 있는 경로당에 가서 학생들이 뭐 장기자랑 같은 것도 해드리고 저희가 떡 맞춰서 떡도 가져다 드리고 이렇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반대로 저희 교육과정 발표회 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뭐 편지 쓰기 저희도 똑같이 편지 쓰기나 이런 걸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기간제를 하던 학교에서 세대 공감은 행복사진 공모전에 실제로 그 학생이 당첨이 됐나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걸 작성하고 계신 걸 봤었는데 저런 거 자료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때까지 뭐 공모전에서 우수상을 받으신 작품들을 쭉 확인할 수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거 1, 3세대 통합을 위한 찾아가는 효행교육. 저게 뭐냐면 1세대가 그 할머니, 네. 3세대가 이제 손자, 학생들. 학생들인 거죠. 2세대가 부모님. 네. 그래서 이제 1세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한복을 딱 차려입고 학교에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들한테 꼭 공수하는 방법이라든지 절하는 방법, 다도하는 방법 이런 걸 가르쳐주면서 네. 이제 1세대와 3세대가 소통을 한다. 이래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효행교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책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시책도 한번 이렇게 스터디 위는 원하시나요, 선생님? 혹시 5분? 혹시 다섯 이렇게 시책도 스터디 이렇게 위니? 원하시나요? 선생님들의 댓글 없으면 안 할 거예요. 투표권이 있어요. 투표권. 원하시면 5명만. 말해주세요. 네. 지금 이 5명 중에 1명은 저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분이 그러신가 봐요. 예. 말씀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효행 지나가겠습니다. 정기편입니다. 정기란 자신을 바르게 하다. 바를 정자, 자기 기자라고 해서 정기편이고요. 여기에서는 저희가 하나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좀 좋을 것 같고 교육적으로도 해주세요. 홍준이다.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은 이 정기편에서는 교육적으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 문제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견인지선, 이심기지선, 견인지악, 이심기지악, 여차, 방시, 유익. 이게 견인지선,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거든 기지선, 내가 좋은 점이 있는 거를 보고 견인지악,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거든 이심기지악, 내 나쁜 점이 있는지 살펴라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는 핵심어를 자기 성찰로 뽑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쁜 걸 보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혹시 저런 모습이 없나? 또 좋은 점을 보고 저 사람은 대단하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모든 그 다른 사람을 내 본보기로 삼는. 그래서 교사의 경우에도 학생들의 그런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교직관을 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뒤에 지금 인지학, 이심, 기지학 이 구절과 관련해가지고 반면교사라는 사자성어를 써도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사람의 나쁜 면을 보고도 나의 반석으로. 또 뭐 타산지석. 네, 맞아요. 이거는 근데 뒤에 보시면은 한 18번째 장이었나요? 부분에도 같이 똑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공부를 미리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엮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또 교사가 학생들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싶은데요. 끊임없이 이제 학생들 앞에 설 때 학생들의 나쁜 점을 찾기보다는 나의 스스로 내가 학생들에게 본보기로 습관화하고 내 행동을 정제되게 한다면, 바르게 곱게 한다면 학생들이
저희를 보고 모델 삼아서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 책들과 저희가 연관을 네. 지어보자면 갈매기의 꿈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실력에 대해서 고찰을 하죠. 네.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 진짜 완벽한 비행이란 무엇일까? 이것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 자기 이해 뭐 또는 자기 성찰, 메타인지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난중일기에서는 그냥 일기 자체가 자기 성찰의 결과물이다 보니까 이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세 개의 책 모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책을 살펴보면 자기관리 역량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잠깐 이거 다시 저장치하고 보겠습니다. 시책 한번 켜볼게요. 오늘 9위인가요? 아, 예. 자, 봅시다. 자기관리 역량 페이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진짜 정제되지 않았어요. 오늘은. 저 찾을 수 있는 그거 있지 않나요? 아, 여기 검색. 네, 여기 부분이네요. 자기관리 역량. 정말 자기 관리네요. 네, 그 손 씻기 뭐 이런 게 있네요. 네, 한번 그냥 보건교육 이런 것도 그냥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수련 활동 같은 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네. 자기 주도 제안 별게 없네요. 그냥 이제 답변을 말하실 때 자기관리 역량을 엮어서 하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 자기 성찰을 일깨울 수 있는 교육적인 활동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뭐 일기 작성하기라든지 아니면 자기 평가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자기 성찰로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이 같아요. 좋은 점, 나쁜 점에서 찾아보면 장점 찾기 활동으로 장점. 친구 장점 찾기 네. 활동에서 친구의 장점을 본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모범 어린이 표창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거의 의 자체가 그 모범 어린이를 보면서 내가 그 또래의 모델링이 가장 유효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모범 어린이 표창도 이런 자기 성찰 교육적인 활동의 일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 구절은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도우선자 시오적, 도우악자 시오사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곧 나를 해치는 자. 네. 그리고 나의 나쁜 점을 말해주는 사람은 내가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나의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무작정 이제 정제되지 않은 칭찬을 하는 것이 좋은 거는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아이들을 훈육할 때 제대로 된 피드백이 될 수 있으려면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에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은가 선생님들의 생각을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학생의 자존감 문제와 좀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좀 상대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존감이 엄청 높은 친구한테 계속 무조건적으로 칭찬해주는 건 정말 맞지 않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거랑 자신감이 높은 거랑은 이제 다르니까. 네. 그래서 자신감이 엄청 과한데 자존감은 낮은 친구한테는 적절한 칭찬을 엮어가면서 대신 이거를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직원을 조금 회유해서 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존감도 높고 자신감도 높은데 굳이 꺾을 필요는 없지만 이 나쁜 점도 좀 교사가 순화해가지고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겠니? 제안하거나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런 모습을 기대할게 하면서 바라는 모습을 이제 기대하는 형식으로 말을 하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칭찬이나 피드백을 할 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하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아이가 어떤 뭐 활동을 하거나 행동을 했을 때 아주 좋아,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는 그냥 나의 그냥 좋은 점만을 말해보는 나쁜 피드백이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무 훌륭한데 이 부분은 이러니까 조금 더 채워보면 어떨까?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간다면 이 아이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칭찬이자 피드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는 항상 사실 아침에 가면은 애들한테 오늘 칭찬 하나씩은 꼭 해줘야지 약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칭찬을 해줄 때는 선생님 말씀대로 시기적절하게 그다음에 되게 구체적으로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나쁜 점을 말할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아이들이 보다 보면. 그럴 때는 나쁜 점도 마찬가지로 그 즉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얘가 딱 그런 행동을 했을 때 그 친구의 인성적으로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그 시기적절하게 말해주는 것이 좋은 피드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수업 실행할 때 만약에 돌아다니는 친구가 왜 이렇게 하지?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피드백할 때 예전에 수석교사 선생님 피드백을 들었는데 이 아이의 행동을 그냥 그대로 읊어주라고 하셨어요. 나쁜 점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 너 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연이가 돌아다니고 있네? 지금은 수업 시간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행동을 진술해주는 것만으로도 아이가 스스로 인지하게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때 만능 틀에 있던 거였는데, 만약에 ADHD나 특수 친구가 반을 일어나서 돌아다니고 있었을 때, 이렇게, 오늘 정연이는 아침을 맛있게 먹고 와서 기운이 넘치나 보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업 시간 규칙은 뭐였지? 아니면 지금 무슨 시간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도록 만능 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또래 피드백에서도 이제 또래 평가를 하잖아요. 그럴 때도 아이들이 보면은 정말 좋은 점만 말해요. 잘했다,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런 올바른 피드백이 또래 평가에서도 이루어지려면은 평가 기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피드백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갈매기의 꿈에서는 그 챙과 설리버 선생님의 조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난중일기에서도 이 이순신 장군님이 칭찬도 잘해주지만은 또 어떤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카리스마 있게끔 얘기를 해주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정심응물 수부독서 가이위 유덕군자라. 정심응물이 여기에서 핵심 구절인 것 같은데요.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물체를 다 대하면, 일의 근무가 끝을 다 파악하여 처리한다면, 수부독서, 독서를 하지 않아도 위 유덕군자라, 군자다움의 덕을 갖출 수 있다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저는 정심응무를 책임감과 정성이라는 핵심어로 끌어냈는데요. 갈매기의 꿈에서 보면은 이 조나단이라는 인물도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비행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는 모습과, 또 난중일기도 장수로서 이순신이 진심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 싸우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병사를 이끄는 모습을 저희가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책임감 있는 교사의 모습, 교직관 이런 부분도 같이 엮어서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한다는 것 자체가 그 마음,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난중일기나 갈매기의 꿈에서 다뤘던 간절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가 마음을 다한 일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것도 자신의 경험을 한 번씩 떠올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볼게요. 또 다음 구절이네요. 엄청 많네요, 이 부분은. 한번 읽어주세요. 자왈 중호지 필찰원, 중오지 필찰원. 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공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좋아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통찰해서 살펴보고, 여러 사람들이 증오, 싫어하더라도 반드시 살펴봐라 라는 이야기였어요. 여기에서 핵심어는 신중함, 그리고 낙인 효과라고 아시죠? 그래서 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전 담임 선생님들이 얘가 진짜 별로였다, 행실이 별로였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에 대한 낙인을 찍지 않고 내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반드시 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주제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거랑 관련지어서 저는 학교폭력도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한테 일어나는 학교폭력 중에 왕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싫지 않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그 사람을 싫어하니까 같이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때 아이들이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그 다른 생각을 하고 그 왕따인 아이를 같이 왕따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도와줄 수 있고 착한 좋은 점을 발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다음에 다른 책과 이제 연관을 짓는다면 조나단 이제 끝에 보면은 조나단이 이제 죽고 천국에 가고 나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후손들이 조나단에 대해서 정말 신적인 존재로 이해를 하고 맹목적으로 믿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그 인물의 이름은 뭐죠? 앤서니? 앤서니는 아니라는 것을 딱 깨닫자마자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존이었다, 뭐 조나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무언가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도 마찬가지로 경계해야 하며 그 맹목적인 신적인 존재가 아닌 내가 생각하는 비행의 이치를 깨닫는 게 중요하다. 이 부분에서도 신중함, 뭐 또는 여기서 낙인은 아니지만 맹목적인 어떤 믿음 같은 것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주제로 다뤘던 신념, 자기중심과 관련지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방금 생각난 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이 아닐 수 있음을 항상 경계해야 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은 만사종관 기복자후라는 건데요. 여기에서의 만사, 모든 일은 관이 중요한데 저 관이 따라야 기복자후, 그 복이 자기 자신을 두텁게 한다. 즉 여기에서는 검정색으로 지금 칠해놨잖아요. 그래서 관대함이 중요하다라는 구절인데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핵심 가치 너그러움, 관용의 미덕이라는 것을 끌어냈고요. 그래서 갈매기의 꿈에서는 이제 멘토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마구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할 수 있다, 넌 잘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관용,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피드백해주는 부분이 있었고 또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이 뭐 전쟁에서 많이 피해를 입고 난 다음에 병사들에게 음식과 술을 베풀어 주었던 것 자체도 이 사람들에게 사랑, 너그러움을 베풀었던 장면이었던 것처럼 이 두 부분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또 교사도 마찬가지로 선생님이 꿈꾸시는 교사처럼 친절하고 단호한 교사에서 이 친절 부분이 관용과 관련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열심히 옆에서 일을 하시는 깜짝 출연입니다. 6번째 주제로 넘어갈게요. 네, 여섯 번째는 안분편인데요. 안분이라는 것이 분수, 주어진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여기서 저희가 찾은 첫 번째 구절은 안초손 겸수이기입니다. 검하는 초래한다, 손해를, 검하는 손해를 초래하고 겸손은 이익을 초래한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겸손함인데요.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의 겸손한 자세를 저희가 핵심 주제로 다루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공을 낮추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더 대비하고 준비하는 자세를 보였습니다. 겸손함. 근데 이 부분은 맞죠? 어떻게 시험이 나올지는 저는 잘 모르겠긴 하지만 네, 저도 맞죠? 만약에 근데 이순신의 구절과 또 이 만초손 겸수익이라는 게 또 제시문으로 나온 다음에 이 두 개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가?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선생님은 그런 문제가 나왔어요. 겸손이 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랑 되게 연관을 지어서 겸손한 그 자세를 가져야지 내가 배울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자만하고 나는 이미 알고 있어. 내 교육 방법이 정답이야. 우리 반 애들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얘는 이렇고 쟤는 저래. 이렇게 하면은 뭐 배움이 있거나 아니면 이 상황이 더 나아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겸손한 자세로 내 행동이나 뭐 생각이나 사고가 틀릴 수 있다. 내 교직관도 틀릴 수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우리 반 아이들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면 내가 더 배울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모습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발전을 위해 겸손해야 한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다음 8번째는요. 개성변이에요. 이게 본성이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라. 이 본성을 경계하라라는 편이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구절은 백행지본 인지위상 모든 행함의 뿌리는 뿌리는 인지위상 참을 인이다. 모든 행동의 뿌리는 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절제력, 신중함, 참는 것 이런 핵심어를 저희는 뽑아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귀엽네. 훈육을 할 때 그때도 이제 아이들에게 분노의 감정을 많이 느끼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내려놓고 이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사의 절제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걸로 절제력이라는 가치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구절로 갈게요. 저 여기서 네. 하나 그냥 떠오른 게 분노 조절? 아이에 대해서도 이제 피드백할 때 이런 구절을 그냥 떠올려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구절입니다. 굴기자 능처중 호승자 필우처 굽힐 줄 아는 사람은 중책을 맡을 수 있고 남을 호승 좋아하는 거 이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필하게 우적 적을 만난다는 그런 이야기죠. 아까 겸손과 관련된 구절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겸초손? 네. 맞나요? 아닌데? 무슨 초손이었는데? 만초손 겸수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읽으면서 이렇게 핵심 가치를 딱 끌어냈을 때, 이거 어디서 나왔는데? 이러면서 앞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게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막 이렇게 명심보감 안에서는 비슷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구절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다른 장마다도 되게 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 생각으로 적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 지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이 한 구절이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리더십 중에 서번트 리더십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피 있는 리더십, 내가 하인처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할 줄 아는 리더는 이제 중책을 맡을 수 있지만 리더가 권위적이고 내가 다른 그 집단들을 이겨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리더는 반드시 적을 만난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리더십도 저희가 한번 다뤄봤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순신 난중일기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리더와 보스의 차이 이러면서 말씀드렸죠. 9번째 주제입니다. 근학편. 이게 아마 선생님들이 써먹기 되게 좋을 것 같고 문제로 나오기도 되게 좋은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했었죠. 근면성실하게 학 배워라 라는 구절이고요. 첫 번째 볼게요. 박학이족지 젊은 이근사 인재기중의 이거는 부지런히 배우는 것에 또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하는 부분이 있어요. 박학이 널리 배우고 독지 뜻을 독실히 하고 절문 절실히 묻고 근사 가까이 생각하면 인이라는 것은 기중의 그 적중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배움의 자세는 바로 깊고 넓고 절실하고 가까이에서 배워라 라는 것으로 알 수 있고 여기서 근사라고 하면 저는 그 배움에 있어서 학생들의 실생활과 연계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근사가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구성주의 언급하면서 실천한 지식만이 학생들이 가지게 될 지식이라는 말을 언급했었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이야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냥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절실히 묻는 거는 학생이 스스로 그 주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궁금해하면서 스스로 질문하면서 배우는 학습이어야 되는 것 같아서 하부루터라고 연관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생각한다는 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그 주제를 이끌어냈을 때 아이들이 동기가 더 유발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속의 것들을 배움의 주제로 소재로 삼는 것과 관련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은 진짜 꼭 외워두셨으면 좋겠어요. 왠지 구절이. 정말 나올 것 같은 그런 매력적인 구절인데요. 좀만 더 크게. 잘 보이시나요? 아까 전에 시책 꼭 다뤄주시라고. 아, 진짜요? 말씀해 주셨어요. 알겠습니다. 같이 스터디 윈미 형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이 구절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불탁, 불성기.
인, 불악, 부지, 도. 옥을 다듬지 않으면 그릇을 만들 수 없어요. 불성기, 그릇을 만들 수 없는데 사람도 불학, 배우지 않으면 부지도, 도를 알 수 없습니다. 네. 여기서 되게 비유가 네. 옷과 그릇과 그다음에 사람과 도를 아는 것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절이었고 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을 선생님들은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네. 라고 되게 심오하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교육이란 이제 사람이 타고난 그 인간됨을 다듬는 과정이다라는 거잖아요. 가지고 있는 그 사람됨을 좀 더 예쁘게 다듬는 과정이다. 그럼 선생님이 봤을 때 네. 선생님이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이란? 근데 저가 약간 이거랑 비슷한데 네. 제가 진짜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도 교육은 어쨌든 한 사람을 길러내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이 사람은 지금 나에게 만난 사람은 우리의 사회에 아직 나가기가 부족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을 교육적으로 잘 다듬어서 결국에는 이 친구가 사회에 나가서 한 인간으로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계속 언급했듯이 이 학생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없어도 학교가 뭐 없어도 이 친구 교육을 받았다면 사회에서 딱 나가서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미래 사회 이제 사실 미래 사회도 아니고 지금 사회도 우리가 생각했던 미래 사회인 것 같은데 네. 교육의 역할과 관련지어서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리가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은 정말 많아요. 네.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고 하지만 학교의 역할은 인성교육의 주체가 되는 역할이잖아요. 네.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사회화가 덜 된 아이들을 우리가 인성적으로 다듬고 그리고 정말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간이기 때문에 학교의 역할, 그러니까 인성교육의 주체로서 학교의 역할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 학습이나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그 원격 수업이나 이럴 때에도 어떻게 인성교육을 하면 좋을지 어떻게 인간됨을 가질 수 있도록 다듬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은 선생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네. 먼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갑자기 계획된 라이브 방송이라서 후에 일정을 제가 컨트롤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없더라도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의견 좋은 강의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제가 좋은 의견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라이브 방송으로 계속해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하편에서 이제 선생님이랑 다시 세 분에서 만나요.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호두도 인사했죠.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다음 구절은 저희 두 명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 다음 구절입니다. 학여 불급 유공실지. 배움이라는 것은 학여 불급. 내가 못 미치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또 유공실지. 내가 그것을 잃으면 어떡하나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배움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진지하고 언제나 나의 뭔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녕. 선생님 가셔서 이제. 네, 그 다음 내려갈까요? 네. 다음은 훈자 편인데요. 훈자는 자식을 깨우치는, 훈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부모님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관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제시하고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구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사수소, 부작불성, 자수현, 불교불명, 사수소, 아주 작은 일이라도 부작, 시작하지 않으면 불성,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자수현, 자식이 아무리 똑똑해도 불교, 가르치지 않으면 불명, 밝아지지 않는다. 아까 금방 봤던 아까 위에로 한번 가볼까요? 네. 또
바로바로 복습을 해볼게요. 옥불탁불성기, 인불학부지도 이 부분과 또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가 딱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를 교육하지 않으면은 그 빛을 발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어릴 때 그 요즘 저희 반 친구들이 그 사도세자 그 부분을 배우고 있거든요. 영조, 정조. 그래서 사도세자도 어릴 때는 엄청 천재였다고 해요. 근데 얘를 교육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좀 잘못되었다 보니까 얘가 나중에 바르지 못한 길로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얘가 아무리 좋은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뭔가 교사들이 그거를 끌어내지 못하고 좋은 교육을 그 친구들에게 제공하지 못하면은 그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씨앗을 마음껏 펼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만큼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의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거를 교사가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능력이라고 생각으로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요. 아이가 아무리 똑똑하고 그거에 관한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교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고 초기부터 그거를 키워주지 못하면은 그냥 썩는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교사가 그런 거를 아이들의 재능이나 능력들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시각을 이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이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부분은 또 뒤에 있으니까 그때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잠재력을 발견하는 능력에서도 그 이순신 장군께서 그 훈련 그 부하들의 그 장점 그 적재적소에 쓰는 그 능력과도 관련지어도 좋을 것 같고 갈매기의 꿈에서 조나단의 능력을 파악하고 이제 앤서니가 이렇게 끌어오잖아요. 그런 파악하는 능력이 설리번 선생님이요? 설리번. 그 부분과도 연관지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벌써 제11편인데요. 성심편은 또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상하인데 오늘은 하편까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심이란 작은 것까지 마음을 살피다 라는 뜻이고요.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게요. 욕지미래 선찰이연.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알고 싶거든 이미 그러한 것, 그 과거에 있었던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선찰해야 한다 라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 준비성, 대비라고 할 수 있고 또 과거에서 뭔가를 배우는 그런 부분을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난중일기에서는 그 이순신이 모든 일기의 첫 부분은 날씨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 날씨가 정말 일기를 쓸 때 오늘 날씨 어떻다 이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할 때는 수군이다 보니까 날씨가 엄청 중요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날씨를 쓰는 것 자체도 전쟁을 위해서 매일매일을 하늘을 관찰하는 그 대비하는 자세, 준비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난중일기에서 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 오지 않은 거, 미래에 관한 거를 알고 싶거든? 이미 그러한 거, 과거의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옹고지신? 그러니까 지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지킬 건 지키면서 새로운 것을 행하는 그걸 살펴봤을 때 새로운 것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다는 이제 관점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할 말이 있었는데 말하면서 까먹었네. 이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아마 면접할 때도. 맞아요. 욕지미래 선찰이연. 이 부분은 정말 깊게 생각하면 여러 가지 주제를 끌어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고 뭐 블렌디드 러닝이나 새로운 교육 방법들이 나오는 이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과거에도 계속 중요하다고 생각해왔던 인성교육적인 부분이나 기초학력 뭐 이런 부분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사태와 상황과 관련 지어가지고 생각해보면 좋을 부분인 것 같아요. 옹고지신의 정신으로. 그리고 또 자기가 미래에 목표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거에 나도 찬찬히 살펴보고 반성하고 그것을 부족한 점을 보완했을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혹시 이전에 뭐 지금의 내가 과거의 내가 쌓인 과정이다라는 부분이 있었지 않나요? 네, 아까 전에. 네, 맞죠. 한번 볼까요? 생각난 김에. 이런 식으로 복습을. 맨 처음쯤에 있지 않았나요? 독립장 쌓아놔. 맨 처음. 그 습관의 중요성이었나? 요거네요. 종과 득과 종두득두. 내가 한 일이 미래의 나를 만든다. 이것과 선생님 말씀하시는 이거. 행선지인여 춘원지초 불견기장 인류소증
매우 작은 일들을 하는 게 그 당시에는 작아 보여도 이게 쌓이고 쌓이면은 아주 큰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다. 미래를 만든다. 또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책을 뒤적이면서 복습하시다 보면은 좀 명심보감이 그나마 친해지는 느낌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입니다. 불경, 일사, 부장, 일지입니다. 네. 불경, 겪지 않아요. 일사, 하나의 일을 겪지 않고서는 부장, 잘하지 않는다. 일지, 하나의 지혜 지자죠. 하나의 지혜가 잘하지 않는다예요. 여기서는 경험의 중요성을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의 경험을 이제 많이 여쭤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고 체험하는 것에 중요한 게 왜 중요한지 이 구절을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죽은 지식과 살아있는 지식을 봤을 때 실제로 아이가 몸을 부딪혀가지고 경험해 보는 것이 아주 기억에 많이 남고 실제적인 지식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저희가 무슨 수업을 할 때나 그럴 때 활동을 구성을 할 때에도 그냥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주입식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구체적으로 조작해보는 활동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 지식을 정말 살아있는 채로 받아들일 수 있게끔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으로 풀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저는 실패하는 경험, 그 조나단의 실패하는 경험도 이것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이 일을 겪고 나서 정말 내가 어떤 반성을 했고 또 이걸 통해서 그런 실패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아까 관용의 마음도 생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지혜가 점점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조나단과 연관지어서 떨어지고 날갯짓 하다가 부딪히고 이런 경험도 결국에 지혜로 진짜 나는 법을 획득하기까지의 과정이었으니까 그 경험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이 시험에 나온다면 불경일사 부장일지라고 이렇게 딱 주고 나서 이 구절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해봐라 했을 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니 알겠더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 구절은 제가 봤을 때 아까 그 옥기타 그거가 비슷하게 그 부분과 비슷하게 매우 중요하고 나올 수 있을 부분인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천불생 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초. 천불생 하늘은 내지 않아요. 무록지인 복이 없는 사람. 복지가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지부장 땅은 또 기르지 않아요. 무명지초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아요. 이 말은 사람이라 함은 모두 복이 타고나 있고 풀이라 함은 모두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다 라는 말인데 저는 여기에서 개개인은 모두 다 자기만의 장점과 자신만의 존엄성, 자신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마치 풀들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제가 풀어냈는데 이 부분은 선생님의 경험도 얘기할 수 있고 금방 적으신 것처럼 다품교육과도 연관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대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문구가 하나에도 놓치지 않고 모두 품겠습니다잖아요. 다품교육. 그럼 왜 다품교육을 해야 되냐? 그 이유를 말할 때 이 구절과 연관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든 아이들 하나하나 다 쓸모없지 않고 땅은 우리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 것처럼 모두 소중하고 그 모두 우리가 품어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구절을 더 우리가 강조해서 봐야 될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네. 매우 좋은 구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다품교육과 관련을 짓기에는. 그러면 간단하게 다품교육을 한번 보고 갈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부터 다품교육을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죠? 맞아요. 다품교육은 참 많죠. 내용이. 여기. 자, 우선 개요부터 보겠습니다. 한 학생도 놓치지 않고 다 품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 학생 아까 전에 땅이 이름 없는 풀 그 개개인이 누구냐 하면 능력, 환경, 지역, 장애, 국적 이 다른 그 모든 아이들을 다 배움의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잠재력을 꽃피우게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가 담겨 있죠. 대구 교육청에. 그럼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한번 볼까요? 먼저 위기 학생. 네, 위기 학생.
왜냐면은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봤을 때 사실 피해 학생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가해 학생의 경우에도 사실 학생이잖아요. 저희가 품어야 되는. 그래서 이 친구들도 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처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도 특별교육이수기관을 운영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다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이 친구들도 끌고 간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위기 학생들이나 매체를 막 과도 사용하는 이런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도 상담이나 병원 치료, 예방 캠프 같은 걸 운영함으로써 이 친구들이 다시 정상적인 궤도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교별로 연계된 병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도 어떤 그 정신의학과 병원이랑 연계가 돼 있어서 학교에 그런 치료 목적의 지원이 필요한 친구한테 이 병원과 연계해서 학부모님이랑 그 가족들, 동생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게끔도 지원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선생님들이 그리고 위센터가 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위센터는 말 그대로 이 교육지원청과 그 다음에 병원이 그 연합을 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상담이 필요하고 병원에 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 협력한 병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무료로 상담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또 24시간 윗카페 친구랑은 저는 시내 갔을 때 봤거든요. 이게 버스에 그 아이들이 이입할 앞에 네네네 맞아요. 버스에다가 이 친구들을 위해서 상담소처럼 차려놓기도 하고 과자나 음료들을 먹을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작품교육이 초등뿐만 아니라 중고등도 같이 있으니까 여기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 이제 꼭 학교에 있지 않더라도 검정고시를 보거나 이런 아이들과 관련해서도 이제 지원을 하는 기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업 중단 숙려제 이거는 딱 들었을 때 아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이제 초중은 의무교육이지만 고등학교는 언제든 학생의 의지에 따라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숙려, 다시 고려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동안 위클래스 위센터, 꿈드림 센터에서 이 친구가 교육을 한번 받아보고 다시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금자리 안착 프로젝트도 최근에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에서 김선호 배우님이 맡으신 역할이 원래 보육원에 있었는데 만 몇 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이제 자신이 혼자 생계를 이어나가야 돼서 나왔는데 사실 그때도 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올바르게 보금자리를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대안교육은 넘어갈게요. 네. 그다음에 이 교보국 제가 엄청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 취약계층 말 그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교육적으로 이 가정 환경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한 교육 경비를 마련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보면은 교보구 지원은 초등학교에는 223교 거의 모든 학교가 교보구 사업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무상급식을 하고 있고 또 교육활동비 지원 요거는 제가 정말 신기했던 부분인데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이 방과후 학교는 사실 학교에서 하긴 하지만 어머니들이 그 계좌번호로 돈을 따로 넣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돈이 있어야 들을 수 있는 또 과외 활동이지만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자유수강권을 줌으로써 무료로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그 바우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주의 깊게 봤던 게 인터넷 통신비 및 컴퓨터 지원을 해준다는 거였어요. 제가 관련 업무를 했을 때 그 학부모님의 동의가 있으면은 집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그 비용을 매달마다 그 인터넷비를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고요. 또 스마트폰이 이제 없는 친구들은 패드 같은 거를 학교에서 대여를 해주거나 컴퓨터를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원격 수업을 할 때 이런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고 그런 그 취약계층 아이한테 어떤 지원 방안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 답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그 학기 초에 인터넷 통신비를 못 내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실제로 집에 패드나 휴대폰이 없는 친구들, 노트북 없는 친구들을 다 조사를 해서
대신 이제 비밀로 그 담임교사만 알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친구들에게 와이파이 설치, 컴퓨터 지원 이런 것들을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려가 볼까요? 네. 다문화, 이제 다문화 학생. 다문화는 선생님께서 잘 아시지 않나요? 네, 이제 제가 다문화 친구들 한글 수업을 1교시 2교사제에서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를 보면 아이들이 진짜 다문화가 생각보다 한 학교에 많더라고요. 네. 제가 있는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냥 맞아요. 전체적으로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신당초 같은 경우는 아예 다문화 학생이 한 80% 정도가 돼서 한국인 학생보다 다문화 학생이 많다고 이제 하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요. 제가 하고 있는 한국어 교실, 이거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1교시 2교사제로 하고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문화 친구들이 보면은 기초 학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문장제 문제를 이제 한글 언어가 잘 안 되면은 그거를 읽을 수가 없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꼭 다문화라고 한글을 다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경우에도 많고요. 제가 만난 학생 중에는 중국에서는 그 1, 2, 3, 4, 5를 뭐 이렇게 손가락을 다르게 하잖아요. 뭐 7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이렇게 손가락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만약에 2 더하기 7 해야 되는데 7을 요거를 못 하니까 바로바로 수학 연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거니까 그런 거를 보충해줄 수 있도록 학습 전담교사나 아니면 저 같은 1교시 2교사나 뭐 학습 코칭,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방안들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 이중언어는 그 실제로 대구교대에서도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 친구가 중국에서 왔다, 중국 다문화 학생이다 하면은 중국어로 먼저 얘기하고 한국어로 얘기하는. 왜냐면은 정말 처음부터 한국에 살던 친구들과 비교되는 자신만의 역량이라고 하면 정말 말 그대로 이중언어다 보니까 이 역량을 키워주는, 자존감을 키워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요즘에는 이 이중언어가 꼭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도 신청해서 이중언어 교실을 들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중언어를 만약 하게 되면은 그 다문화 학생이 다른 친구들한테 뭐 아침 시간에 뭐 한 인사말 가르쳐주기 이런 활동으로도 연계지어서 수업 실현이나 뭐 친해질 수 있는 방안을 말하시오. 다른 학생들이랑 그렇게 말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도 다문화 이해교육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다문화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찾아오는 캠프 같이 다양한 문화를 교육해주는 그런 활동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시겠지만 다문화 교육이라는 것은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다문화, 비다문화 학생들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거는 뭐 선생님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 수요자 중심, 돌봄 교실. 돌봄 교실은 좀 다뤄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다품 교육이다 보니까 뭐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학생들도 학교에서 그 아이들을 돌봄의 기능도 추가하여서 이 교실을 확충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학교 내뿐만 아니라 뭐 지역센터, 아동센터에서도 마을 돌봄을 할 수도 있고, 저희가 대구교대 다닐 때 멘토링 했었잖아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그 이제 아이들이 방과 후에 집에서 가정에서 과외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돌봄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방과 후 연계형은 뭐냐면 이 초등학교 1, 2학년 경우에는 정말 초등 돌봄 교실에서 뭘 하냐면 간식을 먹고 비디오를 보고 놀이를 해요. 그리고 또 돌봄에도 다양한 강사들이 오셔서 뭐 기타 교실도 하고 동화책도 읽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방과 후 연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2학년, 3학년 올라가다 보면은 이게 돌봄이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방과 후 그 수강권을 줌으로써 이 친구들이 방과 후를 배우면서 학교에 좀 남아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기초학력은 진짜 중요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특히.
두드림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한 아이에게는 모두 다 그 장점이 있다, 개성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 부분에서 얘기했던 거고 이 3R이 뭔지 몰라가지고 찾아봤었는데 그때 읽기, 쓰기, 셈하기 이 세 개가 3R 기초. 네네.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게 그때 난독, 네. 정서행동 특성 검사? 네. 이런 것도 여기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상담 기출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정서행동 특성 검사에서 네. 어떤 위험군을 보이고 있는 학생에 네네네. 대한 학부모를 상담으로 시연하시오. 그래서 이런 검사 같은 거는 조금 어떤 검사인지 왜 이 검사를 하는지 알아두시면은 그 상담 실현하는 면접 문제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아마 난독 진단 검사라고 하면은 쉽게 생각해서 난독인지 아닌지 진단하는 검사고 난독 바우처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난독 바우처를 이용한 학생이 있었는데 2학년 학생이었어요. 진단 검사를 했더니 난독이 판정이 딱 났어요. 그러면은 학교 주변에 있는 그런 난독을 치료하는 병원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럼 전화를 해가지고 그 우리가 난독 바우처를 쓸 건데 혹시 학생 받아주시겠어요? 하면은 그 여유분이 있으면 네 저희 지금 병원에서는 2명 정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가 바우처를 써서 무료로 거기에서 난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바우처라고 하면 그냥 학교에서 병원으로 무료로 그 학생을 보내주는 그런 거고 그러면은 학교 공부할 시간에 거기에 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방과 후 시간이나 아니면 주말에 시간을 내서 병원을 따로 가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서2교사제인데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1서2교사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초 튼튼 두드림 교실도 하고 또 학습 코칭 선생님이 오시면 이 선생님이랑도 하고 한 아이가 여러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학습 코칭은 이제 교육청에서 보내주시면 이분도 이 친구랑 뭐 원하는데 같이 돌아다니면서 뭐 교육하기도 하고 학교에서도 있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학습적인 부분만 코칭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학습 코칭은 그러니까 정규 수업 시간 내에는 1수업 2교사제 선생님이 따라 붙고 이제 방과 후에는 맞아요. 학습 코칭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얘를 봐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대생 때 이거 공부하면서 뭐 바우처라고 하길래 뭐 막연히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실행이 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보면 학습 보조 강사는 뭐고 1수업 2교사에서 그 2교사는 뭐고 또 뭐 학습 코칭 선생님은 뭐고 이게 되게 헷갈렸거든요. 맞아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수업 2교사제랑 학습 보조 강사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1수업 2교사제는 말 그대로 수업 안에서 그 담임 선생님을 도와서 부담임처럼 역할을 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지원해주는 거고 학습 보조 강사는 기초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그 과목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고요. 올해 제가 작년에는 시행되는 걸 못 봤고 여기 에듀테크 교육에 관련해서 나왔었는데 에듀테크 보조 강사 제도를 많은 학교에서 시행을 시작했어요. 올해 2학기부터.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그 구글 클래스룸을 가지고 에듀테크로 칸 아카데미나 구글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올리는 구글 폼이나 그런 온라인 도구를 사용해서 그런 기초학력 아이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교대생들이 학교에 파견 이렇게 알바처럼 와가지고 하는 것도 학습 보조 강사제 일환인가요? 네. 그리고 방학 때도 이거 많잖아요. 뭐 그냥 그 교육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나 아니면 교대생도 포함해가지고 와서 이제 지원해주는. 그러면 충분히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나머지는 넘어가요. 이렇게 하면 영재교육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다품교육. 다품교육을 정말 길게 봤네요. 성심표 하나.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늘 명심보감 편의 마지막 성심편 하편이고요. 첫 번째 구절 한번 볼게요. 극기 2, 근검위선, 애중 2, 겸화위수. 극기, 자신의 사사로움을 극복하려면 근검, 부지런하고 검소한 게 가장 먼저 와야 되고 애중, 타인을 사랑하려면 겸화위수, 겸손과 화합이
우두머리 머리에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을 대하는 방법과 타인을 대하는 방법에 대한 방법적인 론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정색 진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한 번쯤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을 대할 때는 부지런하고 검소해야 된다. 근검. 근검 성실할 때 그 근검. 네. 그 다음에 타인을 사랑할 때는 겸화라고 해서 겸손과 화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한 번쯤 외워두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랑 관련지어서 타인 대할 때는 뭐 공동체 역량, 네. 공감 소통 역량 관련지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구체적인 방안을 연결지어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사실 그 공동체의 일환이 되기 위해서도 자신은 낮추고 부지런해서 맞아요. 그 자기가 맡은 책임을 다해야 돼요.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도 관련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공부하실 때 또 겸손 나왔으니까 아까 전에 겸손 부분 돌아가셔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에요. 군성신충 부자 자효. 자, 임금군. 임금이 빼어나면 신하는 충성스럽고 부, 아비가 자애로우면 아들은 효도한다. 네. 신하의 윗물은 임금이고 또 아들의 윗물은 아버지인 것처럼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 학생의 윗물은 교사죠. 네, 그래서 교사의 모델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전에 또 모델링과 관련된 구절이 있었잖아요. 네,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선생님? 스터디 윗미다 보니까 아까 전에도 모델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어요. 겸손은 정말 많았고 선생님들 바로 기억나셨나요? 자기 성찰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좋은 점, 나의 뭐 나쁜 점을 따지기 전에 교사 자체가 먼저 자기 성찰을 해서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라는 부분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요. 없나요? 모델링이 아까 언급한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마 자기 성찰 저 부분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고 요거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살펴보고 싫어하더라도 살펴봐라.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고. 근데 뭐 모든 편이 사실 이런 지금 명심보감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동들을 교사가 먼저 지킨다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보고 배우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한 번만 밑으로. 요거는 교사들이 공직자로서의 자세와 관련이 있는데요. 요것도 한번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관지법 유유삼사, 관직을 맡은 사람에게는 3사, 세 가지 일을 꼭 해야 되는데 왈청, 왈신, 왈근. 그게 뭐냐면 청신근이다. 청, 깨끗해야 되고 신중해야 하며 근면성실, 부지런해야 된다. 그래서 삼자지소이 지신의.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이 곧 정의군자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저희가 외우라고 청신근. 네, 그래서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사도 공직자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은 기나긴 명심보감의 첫 번째 편이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명심보감 펼치기도 싫으실 거예요. 너무 재미없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랑 같이 그래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첫 번째 개선편부터 12번째 증성신편 하편까지 같이 달려왔는데요.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저희가 짚어주신 부분 외에도 당연히 읽어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남중일기나 갈매기의 꿈처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편집도 해가지고 드리고 싶었으나 명심보감은 우선 분량이 너무 많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저희가 시책도 더 다룰 수 있고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사 이렇게 한 거니까 너그러이 관용을 베풀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은 명심보감 두 번째 편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